오늘 2021년도 4월 2일 날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재배를 하고 있는 익산의 금강 박상용입니다. 금강은 제 호고요. 원래 호가 여명이었는데 여명, 그리고 고월, 그리고 금강, 이렇게 호가 지금 3개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이 단동 하우스에 지금 자연재배 포도를 식재를 하고서 지금 수확 열린 작황 상태인데, 이게 좀 사진을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하여튼 이게 자연재배 특징이 정말로 하여튼 맛이나 당도, 품질 이런 것들이 아주 월등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양이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투입 자연재배,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물이 적정 양만 주게 되면 아주 이게 뭐 양분이 없어서 정말 잘 큽니다. 여러분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체적인 제가 뭐 포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금 단동하우스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여름에 상당히 지금 위에가 고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그 품에 이렇게 일반 그 포도 재배 하시는 분들은 이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높은 데에서 여름에 고온에서 이게 버티고 얘가 생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하여튼 자연재배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무투입 자연재배고요. 또 하나는 물입니다. 물 관리만 하여튼 잘 하시면, 그리고 물을 아시면 자연재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희 벼농사, 자연재배 벼농사인데요. 첫 해에 화학비료 뭐 이것도 하여튼 퇴비 아무것도 안 주고 물 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해보면 한 슥섬 정도, 일반 관행 농사는 한 늑섬, 이게 한 섬 정도가 좀 주는 거죠. 줄었는데도 하여튼 밥맛이 아닌 것도 정말로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연재배 아직 이 쌀을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해봤자 잘 이해를 못할 건데, 하여튼 밥을 해가지고 본밥통에 한 달 이상 놔둬도 군내라고 하죠. 군내. 실상 아무리 좋은 뭐 이 전라도 지방의 신동진 이런 것도 화학비를 주면 군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패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부패 실험을 해보면 화학비를 준 것들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컵에다가 물을 버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학비를 준 것들은 검은 미생물이 피면서 썩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자연재배는 하얀 미생물이 피면서 술이 되고 나중에 식초가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기 왼쪽에 지금 살짝 보이시면 옆로는 지금 일반 재배 비를 준대거든요. 확실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수확량에서. 근데 이제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회복이 돼서 4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비를 준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토양이 아무것도 안 준 게. 첫 해는 좀 떨어져요. 첫 해는. 첫 해하고 하여튼 두 번째 해는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만 제대로 관리하면, 물을 저희들이 9월 초까지, 하여튼 8월 말까지는 물을 잡거든요. 그러면은 수확량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진짜 물이 있고 한 데는 엄청나게 나달도 크고, 뭐 옆에 관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양이 나오더라고요. 병만도 전혀 없고, 또 밥맛도 아주 뛰어나고, 이건 밥을 할 때 물을 담궈 놓는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일반 재배보다 밀도라거나 이게 단단한 그 정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냥 제가 뭐 말로 해갖고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자연재배, 이 지금 벼농사인데, 하여튼 자연재배 벼농사가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 사진들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연재배 지금 포도예요. 이게 제 건데, 이게 MBA라고 뭐 머루 포도라고 하더라고요. 머루 향이 정말 강하게 납니다. 저기 지금 하얗게 그 분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다 이게
이게 천연 미네랄 성분들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껍질채, 하여튼 씨까지 해갖고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샤인머스켓이 아주 대한민국에 지금 열풍이 불고 있죠. 열풍이. 근데 이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90%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샤인머스켓이 하여튼 먹기에 좋고 청포도고 껍질채 먹으면서 씨앗이 없거든요. 왜 씨앗이 없는지에 대해서 뭐 의문도 없으시고 궁금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씨앗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비정상이죠.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어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호르몬 처리, 특히 지베레인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비나인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샤인머스켓을 더 이상 못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서슴없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먹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떤 국민의 건강권하고 건강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농민들은 또 뭐 그렇게 농사 짓지 않는 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씨앗을 없애려고 열심히 하여튼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상적인 걸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먹거리에 있어서 자연에 가까운 먹거리를 드셔야 됩니다. 기업이 만든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육식문화가 정말로 심각한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시면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데 가보시면 고기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잘 먹어요, 솔직히. 그게 현실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채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채식을 하면 항상 뭐 문제가 있다고 뭐 단백질이 부족하다 어쩌저쩌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다 개소리고, 다 그 기득권이나 어떤 그 축산업자들이 다 만들어낸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 별 필요 없고요. 식물에도 얼마나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현미에도 충분히 단백질이 있고요. 중요한 건 채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구력이 강해집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알아요. 제가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고기 먹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치는 게 없어요. 꾸준하게 일을 오랜 동안 하고요. 체력이 딸리는 것도 없고 일단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먹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체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 먹거리에 대한 정말 필요성,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건강을 잃고 건강이 안 좋다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먹고 일상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고, 지금 물론 2끼 먹는 분들도 많고 1끼 먹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보편적으로 3끼 먹는다 치고 평생을 먹어야 됩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식생활 문화 보면 정말 심각해요. 완전히 그냥 가공식품에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온갖 불치병, 성인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뭐 아토피,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불치병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신병도 뭐 심각하게 지금 생기고 있는데, 뭐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분노조절장애, 다 결국은 먹거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암 같은 것도 실상은 저는 먹거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통 뭐 사람들이 병 걸리고 하면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실상 건강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약해지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근데 지금 먹거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농업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돈 안 된다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내박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그리고 농촌에 가보시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노인들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농 중심의 획일주의, 이런 정책도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소농들이 돈벌이가 안 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게 다 떠나는데,
국가적 입장에서 정말로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겁니다. 뭐 전염병부터 시작해갖고 먹는 걸로 인한 엄청난 모든 각종 이제 병들이 이제 창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먹거리를 자연에 가까운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자급자족 하는 형태의 자연재배 농사를 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농법도 뭐 비료 주고 퇴비 주고 농약 주고 풀약 주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GMO라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식품에다 좀 표기하자고 하는데 국가에서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어떻게든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국민의 건강권은 관심도 없고 농민들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GMO의 더 심각한 문제는 글리포세이트로 하는 그 제초제예요. 국내 그 콩 농가들이 자급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많이 벼농사가 이제 식량이 남아돈다고 해갖고 대체 작물로 해갖고 1헥타당 3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하여튼 보조금을 줘가면서 콩 농사를 장려를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어요. 저쪽 김제 그 다음에 정읍 고창 하여튼 평야 지역으로 보니까 정읍 지역에 콩 농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논콩이죠. 논에다 콩을 재배하는데 풀을 잡기 위해 풀약 엄청나게 줍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한 번에 다 익히기 위해서 제초제를 또 뿌려요. 그래야만 이게 동시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콩을 재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그 두부를 만드는데 지금 GMO 콩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로 해가지고 지금 재배되고 있는 콩 농가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좀 다른 사진이고요. 제가 좀 과거 로컬푸드 활동할 때 사진입니다. 포도 종류 한번 보실랍니까? 포도 종류가 골드핑거라고, 야, 이것도 내 일종의 청포도인데 정말 이거 맛있더라고요. 요즘 뭐 블랙 사파이어 가지포도라고 하고 또 샤인머스켓 또 하나의 청포도인데 하여튼 이게 유럽종 종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 포도 종자가. 근데 하여튼 색깔도 이렇게 청색도 있고 뭐 이게 흑색이고 머스켓. 이건 우리 아들. 이 국가축제, 익산이 국가축제가 유명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하여튼 축제 자체를 지금 못 여니까 하여튼 전국의 모든 축제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축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그 꼴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지금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우리 송관을 박사 광주에 있는 우리 한국 지금 자연재배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송관을 박사님의 자연재배 그 망감류, 이게 지금 황금향인지 레드향인지 천혜향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별로 과수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무투입 자연재배로 지금 지은 농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죠. 정말 모양도 괜찮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맛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마인데 이것도 재배로 무투입 고구마인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 알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게 고구마가
그냥 요즘 비료 주고 퇴비 주고 한 그 맛인 줄 아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기억날 거예요. 이 고구마가 정말 쫀득쫀득했거든요. 찰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은 그냥 몇 입 먹어보면 그냥 푸석푸석하죠. 푸석푸석. 그러니까 그냥 몇 개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고. 그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과거의 농산물하고 지금 농산물의 차이점이에요. 과거에는 뭐 맛도 맛이지만 하여튼 감칠맛도 정말 좋았고 양분이 정말 많았어요. 양분이. 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다양하게 또 있지만 미네랄, 특히 그리고 비타민, 뭐 이런 성분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런 성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양액 재배로 지금 여러분들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니까 모르겠지만 90% 이상이 지금 다 양액 재배로 좀 전환되고 있어요. 토경에서 흙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럼 양액 재배에는 문제가 없냐? 이게 아니죠.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양분이 없어요. 양분이 모양은 그럴싸합니다. 주먹토마토나 뭐 이런 거, 참외도 그렇고, 참외는 좀 덜한데 양액 재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가지, 오이, 뭐 호박, 뭐 딸기, 거의 대부분 채소 같은 것도 다 양액 재배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도 고설 재배라 해갖고 양액 재배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근데 맛이 싱거워요. 확실히 토경에 비해 싱겁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영양제나 이런 걸 줘가지고 원소, 화학비료나 이런 걸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낸 맛이기 때문에 그게 화학기후 분자식이 똑같다고 과연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있는 그 화학 뭐라 해야 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하고 우리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개입을 해갖고 만든 화학 성분하고 같다고 해도 분자식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입맛이 그걸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배추고요, 이런 거 엽채료, 자연재배, 꼭 텃밭 같죠. 송갈박사 농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일단 여기는 무투입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운, 땅을 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작물 끝나면 저기 오른쪽에 좀 보시면 상추가 좀 많이 컸죠. 추대가 올라오고, 그럼 이제 저기서 끝나면 줄기를 절단하고 거기다 물 주고 바로 직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모종을 키워서 땅에다 심는 정식 행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멀칭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이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는 오히려 막 습이 땅에서 올라오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물이 필요하면 가끔씩 정말 살짝 주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뜨겁고 하니까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저녁 때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때 물을 주거나, 하여튼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오히려 식물이 성장을 않고 뿌리가 죽습니다. 하여튼 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알게 될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쭉 이게 보면은 다양한 지금 작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맛이 기가 막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전에 그 재배했던 전작물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상추가 쭉 이렇게 여기 지금 추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물론 딱 자르면 그대로 전작물에다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결국 양분이 계속 순환되는 이치고요. 또 여기에 이 양분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엄청나게 많은 뿌리를 내립니다. 뭐 여기다가 비료나 퇴비를 주면 굳이 내가 식물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뿌리조차도 나중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미생물에 의해서 양분으로 무기물로 다 전환시키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재배가 투입하지 않아도 계속 순환이 되고, 또 여기에 공생하고 있는 근무하고 PGP라고 하는 근권 미생물하고 양분을 제조 합성합니다. 서로 공생하면서. 그런 점들이 일반 재배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지금 다른 점이고요. 양분이 없어도 왜 농사가 가능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근무하고 미생물하고 공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토양이 한 20년 된 토양입니다. 이 토양은 투입을 안 한 지가. 근데도 지금 여기 청상추인데 엄청나게 크고 있죠. 그리고 맛이나 저장성 이런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싱겁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관행으로 제가 뭐 관행농법이나 뭐 유기농법을 폄하하고 그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자연재배 차원에서 재배를 해보니까 야, 이렇게 정말 맛이 있구나, 채소가. 왜 아이들이 요즘 그 화학비료 준 것들을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재배 한 것을 샐러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주면 잘 먹습니다,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농업이 가지 않으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이 농사도 안 될 뿐더러 연작 피해로 또 지속 가능한 삶이 안 됩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건강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투입 않는 자연에 가까운 농사법이나 농산물을 하여튼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다이브 찌꺼리 계통인데요. 엔다이브 여기 보시면 저쪽 왼쪽에는 지금 멀칭을 깔아놨고요. 여기 이제 멀칭이 없죠. 이쪽도 지금 멀칭이 없고, 이 멀칭은 원래는 풀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정 정도 습을 유지해주는 항습성. 이게 처음에는 멀칭 깔고 전에 이제 작물 심기 전에 물을 흠뻑 주거든요. 그러면 이 멀칭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습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습에 의해서 식물들이 항습성이 생기면 정말 뿌리가 너무 잘 큽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생육도 정말 잘 되죠. 색깔을 보십시오. 아주 연하게 지금 색깔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멀칭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점적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물 주는 호수거든요. 이걸 통해 갖고 물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줍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오히려 식물들이 안 자라요. 뿌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하여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다이브 이렇게 제가 이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건 콜라비입니다. 콜라비고 저쪽 왼쪽에는 지금 아마 오이 재배했던 거 다 끝나고 이렇게 지금 다 뿌리를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말라갖고 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비도 정말 맛있어요. 하여튼 자연재배 작물은 제가 맨날 맛있어 하지만 직접 농사 져갖고 드셔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작물 보시면요, 자연재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썩지 않고 말라버려요. 안 썩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쁘죠, 색깔도. 근데 여러분 콜라비 드셔보시면 너무 육질이 그 화학비료 주고 퇴비 주고 한 것들은 너무 단단하기도 하고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재배 농산물 이렇게 쳐서 재배해보면 콜라비 정말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파고요, 자연재배. 그냥 이건 쑥갓이네. 쑥갓도 쑥갓입니다. 이게 이제 부추고요. 솔은 이건 한 10년 이상 가도 안 죽고 그냥 계속 또 배내면 또 나오고 그냥 그런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 지시면서, 여기 아욱입니다. 아욱이고요. 아욱이 나뭇가예요. 나뭇가. 여기에는 지금 큰 사진이 아마 없을 판인데, 여기 있구나. 얘도. 여기 보십시오. 밑둥이. 이게 완전히 나무 아닙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욱이. 엽채류고, 이건 양배추. 텃밭. 송라박사님 텃밭 같아 보이죠? 다양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꾸러미 형태로 아마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추고요. 제가 만든 포도즙. 하여튼 자연재배 이 쑥갓 상추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재배 여기 된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먹었던 그 홍광 박사님 농장에서 쌈채. 왜 해비야?
아욱이, 지금 이것도 아욱이거든요. 아욱이, 이렇게 큰 거 보십시오. 저기 지금 하우스 천장까지 좀 닿고 있죠. 이게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왜, 임마. 옛날에 로컬 현장 조사, 전수 조사 할 때 이렇게 지금 다녔던 사진들인데, 조합원들, 농사 짓는 것들. 확인하냐고 다 다녔던 그 사진들입니다. 이거 뭐 좀 지나가고요. 이 이게 지금 일본의 그 사진인데, 그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고 하는 일본인 저자가 직접 쓴 책인데요. 이분들이 자연재배 원자재를 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천연 발효종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삶을 그린 그런 책인데, 정말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 여기 보시면 자연재배 농가들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재배 농사를 진 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지금은 거기만 옮겼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 산골이었는데 이 직원이 한 10분 정도, 이들이 일주일에 나흘 일하고 3일 쉬고, 그리고 1년에 한 달은 문을 닫아갖고 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대안으로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들을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삶의 방식도 대단히 존경스럽고, 이분들이 자연재배 원자재 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정말로 여러분 빵을 보시면 제과점빵 이런 것도 정말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런 문화들 다 사라질 건데, 정말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품 첨가물, 거기에 우유, 고기, 계란, 알 수 없는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든 빵들은 우리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게 됩니다. 이분들 여기 지금 직원분들 계시죠?
어, 이분들이 하여튼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빵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한국에도 몇 분 계십니다. 저쪽 봉화에 그 경북 봉화에 이혜련씨 여기도 뭐 기농하셔갖고 아저씨랑 직접 밀농사 지시면서 빵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조그만 그 면 소재지에서 꿈꾸는 고양 뭐지 간판이는지 모르겠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오늘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과거에 지금 서울에 로컬 매장을 만들면서 네, 했던 자연재배 관련 사진이 지금 안 나오네. 잠깐 끄고 저도 들어가면 되는데 몇 가지로 그냥 핵심만 좀 찾아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외인데요, 여러분. 지금 직파를 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면 직파하니까 씨앗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지가 거기에 맞게끔 또 큽니다. 원래는 하나만 남겨두고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 식거에도 뭐 한 2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쭉 직파 재배를 해봤습니다. 자연재배 자가 채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달린 사진이 안타깝게 없네요. 하여튼 그걸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순을 안 집어도 우리 지금 농사지면서 가장 문제점들이 뭐 참외가 됐든 오이가 됐든 가지가 됐든 호박이 됐든 뭐 곁순을 제거하고 뭐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을 쓰고 막 다양한 어떤 노동력을 지금 해야만이 이게 농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재배는 그렇지 않거든. 일단 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작물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이미 생식생장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순이나 이런 것도 실상 짚는 이유가 자꾸 투입을 하니까 영양생장 쪽으로 가니까 이게 열매나 착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순을 잡아가지고. 참외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뭐 메론도 그렇고 다 순을 짚거든요. 뭐 아들순도 있고 뭐 손자순도 있고 맛순도 끊고 그러니까 그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연재배 농사를 접으면 도마도만 빼고 도마도는 곁순을 좀 제거를 해야겠다고 안 해보니까 너무 방만해져 갖고 이게 열매가 오히려 더 덜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수선해 갖고 안 되겠다고 도마도만 빼고
나머지는 순을 안 집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열매만 계속 열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데, 자,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요, 이파리나 줄기나 이런 쪽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조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 입장에서는 자꾸 열매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종자, 씨앗을 남기려고 하죠. 그걸 연구하다 보면 자연재배가 왜 그렇게 지금 투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왜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금 일반 농법에 있어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너무. 농가들이 이게 또 왜 많은 일을 하게 되냐면 욕심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뭘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퇴비를 너무 주니까 그래요. 안 주면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퇴비를 안 주면 농사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토양 자체가 이미 다 천연비료예요. 뭐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 밭 상태에 따라서 뭐 사질토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황토도 있고 한데 그 토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 자갈밭 이런 데만 농사 짓기 안 좋은 땅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갈이나 돌이 있고 실상